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여러분, 1차 내용하고 많이 겹치지만, 많이는 아니고, 보험 파트는 다 겹치죠. 네. 근데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보기 중에서 내가 정확하게 암기를 안 했더라도 답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2차는 다 주관식이잖아요. 쓰셔야 돼요. 그것도 채점 결과, 그러니까 합격 여부가 발표될 때까지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농금원 이론서랑 똑같이 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우리가 평온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런 거에 여러분 항상 유념하시고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암기도 하시고. 자,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자, 보험자의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보험자의 의무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높진 않죠. 일단 첫 번째, 제대로 설명해라 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1차에서 배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1차 상법 보험편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무, 사고 발생하면 뜸들이지 말고 신속하게 손해사정 절차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손해평가 절차겠죠. 거쳐라. 세 번째, 보험금을 지급해라. 쌍무 계약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보험료, 보험금, 쌍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실하게 보험을 경영해라. 회사를 경영해라. 보험자가 파산하게 된다면 그 보험을 가입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다수 집단한테 일으키게 되겠죠. 물론 이제 파산을 할 때 또 어떻게 해도 된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 뭐 이런 건 있지만 2차에서 거기까지는 나오진 않고요. 자,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 계피의 의무. 첫 번째, 고지 의무. 지난 시간에 최대 선의의 원칙, 신의성실 원칙과 연관지어서 고지, 그 다음에 뭐 은폐, 의식적 불고지, 그 다음에 뭐 담보 이런 게 나왔었죠. 그중에 고지하고 은폐가 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고지, 진술 또는 진술, 좀 낯선 용어죠. 은폐, 침묵, 의식적 불고지. 그렇죠? 계약 체결할 때 사실대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라. 의무자가 누군가 봤더니 계약자, 피보험자, 뭐 이럴 때는 항상 뭐 수익자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게 있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항 알았더라면 계약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다르게 받았을 그런 중요한 사항 진실을 알려야 할 보험계약상의 의무. 강제적이지 않으며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이미 상법에 다 배우셨죠. 보험자는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만 있다. 여기서는 뭐 제척기간 같은 게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2차 과목 중에 가축재해보험 쪽에 가시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이거는 뭐 안날로부터 또 체결일로부터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죠. 안날로부터 1개월, 체결일로부터 3년. 해지할 수만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고지의 방법은 상관없다. 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구두든 뭐 서면이든 상관없다. 고지하기만 하면 된다. 자, 고지 시기, 체결 당시. 고지 의무. 연관지어서 알아놓으세요. 신의성실의 원칙. 그다음에 통지 의무. 계피의 두 번째 의무, 통지 의무. 사실 통지 의무에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뭐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험 유지 의무. 이건 상법에 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이거 나와 있죠. 사실 저건 통지 의무는 아니에요. 통지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아니 고의나 중과실로 어디였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 변경시켰는데 이걸 누가 통지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농금원 이론서 2차
이 부분에는 통지 의무 쪽에 분류가 돼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게 문제 나오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당사자 의무를 쓰세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를 쓰세요. 그러면 통지 의무에 이것도 쓰셔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이론서대로예요. 네. 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대된 사실을 알 때에는 통지해야 해요. 그럼 여긴 둘 중에 하나겠네요. 통지를 한 경우 이행한 거죠, 의무를. 통지를 안 한 경우 의무 위반한 거죠. 네.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가축재해보험 쪽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지금 2차에 맞춰서 볼게요. 통지를 했어요. 그럼 위험이 증가했거나 또는 감소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고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는 차액이 아닌 반대, 증액이죠.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 요즘에 이건 약간 여담입니다만 가축재보험의 이제 질병 보장이 좀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런 추세예요. 확대가 된다, 보장이. 반대로 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가 강화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보험 사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역선택, 보험 사기 굉장히 강조해요. 네. 글쎄요, 출제위원들이 그런 분위기를 반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더라. 우리도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네. 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의 발생 요건은 체결 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죠. 네. 자, 근데 이때의 위험은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객관적 상황에 의해서 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네. 변경 또는 증가되는 경우. 자, 두 번째 통지 의무로 분류는 일단 됐어요. 네. 위험 유지 의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보험 계약 기간 중 여기는 이제 계피수가 등장을 하죠. 스스로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을 변경, 증가시키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위험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계약 당시와. 그래서 일명 위험 유지 의무라고 부릅니다. 네. 이때는 주관적 위험인 거죠. 다른 위험인 거예요. 이때는 내가 스스로 고의, 중과실로. 네. 자,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했어요. 네. 고의, 중과실로 변경 증가했다 그러면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날로부터 1월 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통지 의무,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자, 여기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쓰세요. 그리고 고지 의무, 통지 의무의 어떤 조건들 이런 작은 타이틀들, 괄호들 이런 게 답이 될 수도 있고 괄호 넣기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통서술로 쓰게 하기에는 글쎄요.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요. 네. 자,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계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는 의무.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지 농금원 이론서 이 보험의 이해 파트에는 손해방지 경감 의무 계속 우리 손해방지 비용 시설이나 가축할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걸쳐서 그러니까 분량이 꽤 되는 거예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출제 형태. 사실 이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요. 굉장히 학설들이 많아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글쎄요. 출제 가능성이 약간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페이지 분량이 꽤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땐 통서술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네. 상법에는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의무가 발생하는 건 언제라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해야.
사고 발생 전에 이 의무가 발생할 수 없죠. 그쵸? 자, 얘를 우리 가축재해보험에 보시면 손해방지 경감, 그러니까 손해방지 비용.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하시는 손해방지 비용에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다가 보험 목적 관리 의무에 들어가는 의무란다. 보험 목적 관리에 들어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손해방지 비용에 보험 목적 관리 비용은 제외한다. 보험 목적 관리 평소에 뭐가 있을까요? 질병에 걸렸어요. 예방접종 걸리기 전에 또는 질병에 걸린 이후에 치료 비용, 뭐 긴급하게 치료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 뭐 기생충 구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거기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얘 들어가지 않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 목적 관리 비용은 사고 발생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외되는 거죠. 네. 응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손해방지 비용 예를 들어 뭐 무슨 비용 20만 원, 무슨 비용 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기생충 구제 비용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신속하게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 보험사고 발생 전이잖아요. 손해방지 비용? 안 된다. 그런 것도 있더라. 네. 자, 인정 이유. 얘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네요. 네. 고지의무, 그 다음에 위험 유지 의무, 전부 다 신의성실의 원칙, 손해방지 의무도요. 네. 자, 만약에 얘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 의무를 해태했어요. 그럼 그로 인한 손해? 아니, 손해가 발생했어요. 지금 발생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우연성이 결여됐죠. 이미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내가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더 증가될 것이다라는 거 확정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우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험의 기본하고 어긋나네요. 그럼 보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법에는 그로 인한 어떤 규정은 없어요. 이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의무의 범위. 계약자 피보험자가 근데 만약에 계약자가 대리인이 계약했다면 대리인까지 인보험의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에만 있는 거죠. 네, 해당하지 않고. 의무의 존속기간 발생 시점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상법에 언제를 발생 시점으로 한다 이건 없지만 요거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사고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계약자 피보험자가 안 때로부터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기간 존속기간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사고 자체를 방지하는 것 당연히 해당하지 않겠죠. 이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하는 의무라고요. 보험사고 발생한 이후에 이 의무가 생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방지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안 때부터 사고 발생 후 손해가 발생하겠네. 안 때부터 언제 소멸해요? 가능성이 없을 때. 네. 내가 이렇게 해도 손해방지, 경감 가능성이 없구나. 네. 기산점, 소멸점, 계피, 네. 여기는 괄호넣기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의무를 이행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여야 되냐? 손해를 무조건 방지해야 되느냐? 어떤 특정한 결과 또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네. 계약자 피보험자가 그 상황에서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노력했네. 이 정도.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의무를 위반했어요. 상법에 규정이 없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약관에 보시면 보험의 기본인 우연성을 결여했잖아요. 그냥 있으면은 증가할 것인데 손해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상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개별 약관에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네. 근데 여러분이 계속 보셔도 이건 뭐 괄호 넣기도 그렇고 단답형도 그렇고 애매하죠. 네. 서술형?
의무 위반의 효과 이런 거 나오려면 나올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자,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고의 중과실로 게을리할 때는 해태할 때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자, 그럼 경과실 이런 거 주의하세요. 경과실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험자가 지급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의무를 위반한 게 확실해요. 면책이다. 아니, 여기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이거는 그 금액은 늘어난 손해는 보험자 책임 안 진다는 얘기잖아요.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면책이다. 똑같은 얘기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손해방지 경감 비용을 어떻게 보상하나? 보험 금액을 초과해도 우리 잔존물 제거 비용, 막 잔존물 처리 비용은 목적물 보험금과 합해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해야 되는데 손해방지 비용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네. 보험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초과한 경우도 보상한다. 일부 보험 가입했어요. 일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입에 못 미치는 일부인 금액인 거죠. 보험인 거죠. 그때는 똑같이 비례 보상해라. 손해방지 비용을, 손방비 얼마 있어요? 그러면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우리 가축이나 시설에서 하시잖아요. 해가림이나 이런 데서. 네. 일부 보험이 인정되면. 네. 일부만 주겠다는 얘기죠. 가액이 가입보다 더 큰 경우. 네. 일부만 주겠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당신이 내세요. 피보험자가 내세요. 이 얘기죠. 네. 넘어갈게요. 페이지 분량은 많이 차지하는데 출제는 살짝 애매한 부분입니다. 자, 보험 증권. 보험 증권이란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그 내용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작성해서 기명 날인한 후 계약자한테 교부하는 증서일 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계약서도 아니고. 네. 자, 보험증권의 특성. 성립의 증거, 보험자가 교부, 보험계약의 계약의 효력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은 단지 계약 체결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 우리 보험증권을 이렇게 우편으로 받아오면 굉장히 막 포장도 고급스럽고 하니까 굉장히 막 잘 보관하시죠. 어디 깊이 넣어놓으시고. 네. 단지 계약 체결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 증권의 내용은요. 일단 표지가 있고요. 한번 꺼내서 보세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보통보험약관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보험약관이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는 뭐 없을 수도 있겠죠, 이게. 요즘 대부분 다 특약이 있죠. 자, 표지에는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야 한대요. 안 쓰면 안 될까요? 써야 해요. 써야 하는 게 상법에 정해져 있죠.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거. 화재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거. 정해져 있어요.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요식증권성. 요식. 요식. 우리 어디서 낙성, 불요식 또는 불요식, 낙성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보셨죠?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형식이 필요 없다. 당사자가 청약하고 오케이 승낙하면 끝이다. 그쵸? 기억나시죠? 네. 여기 또 요식증권성 나오네요. 이건 손해보험 계약.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 지금은 증권. 써야 하는 게 기재돼 있다. 정해져 있다. 형식이 있다. 네. 자, 그러면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이거 문제 나오기 좋네요. 딱 떨어지네, 5개. 그쵸? 대략 파악이 되시죠?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을 쓰세요. 5개, 하나 1점씩. 4죠? 네. 또는 9회 때 문제처럼 5가지 주고 서술하세요. 하나에 3점씩. 네. 15점짜리. 자, 요식증권성 일정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다 정해져 있다. 이런 거. 설마 이런 걸 쓰게 할까요? 네. 뭐 출제자가 작정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겠죠. 네. 증거증권성. 계약의 성립을 아까 위에서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거증권이다. 네. 그 자체가 계약서는 아니다. 자, 면책증권성. 우리 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 누구한테 있죠? 피보험자, 타인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뭐 이럴 때 타인의 동의 또는 보험 증권이 있으면 연관된 내용. 네. 그럼 보험 증권을 내가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하고 보험자한테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받았어요. 그게 무엇이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거 청구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회사는 면책이다. 면책증권서. 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급여 지급에 있어서 증권을 제시하는 사람의 자격과 유무를 조사하려면 할 수 있는데 권리는 있어요. 근데 나 안 할랜다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로 인해서 회사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진 않는다. 네. 면책증권서. 네. 여기 나오네요. 보험증권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그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면책이다. 상환증권성. 실무적으로는 사실 얘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험금하고 상환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상환증권성. 유가증권성. 유가증권이 뭐죠? 유가증권. 유가증권. 수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채권. 뭐 어음. 뭐 주식. 그럼 보험증권이 유가증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험증권이 수표는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히 대응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일부 보험. 예를 들어 이런 보험들. 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운송적합보험. 이 보험 목적물 내가 지금 실어 나르는 거 권리가 증권에 기재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저런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일부의 보험 경우에는 이 자체로 유가증권성을 인정한다.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유가증권성을 인정한다. 아까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에서 불유식증권이지만 보험증권은 유식증권이다. 헷갈리는 거. 네. 이게 제일 이번 강의 중요하겠네요.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 증권이 있으면 이제 약관 또 세트로 나와야죠. 약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 즉 보험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것. 보험약관에 아까 뭐 보셨죠?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 부합성이 나와야 되겠죠? 부합성. 보험계약의 부합성. 단체성 연관되는 것들. 네. 자,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이것도 사실 출제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죠. 네. 보통보험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뭐 어디다가 뭐 이렇게 날인하고 사인하고 뭐 아니면 녹음하고 이런 거 없어도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단 계약을 했으면 구속력을 인정한다. 자,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를 구속하는데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그죠? 네,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는 보험약관이 있어요. 체결을 했어요, 계약을. 그 약관을 내용으로 권리 의무를 그렇게 규정해서 그러면 흔히들 허가받지 않았는데 그럼 효력이 없지. 아니,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신 그 보험자는 상법 보험편이 아니라 보험업법 이상의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그 약관, 허가받지 않은 약관에 규정된 내용이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익에 어긋나는 그럼 이제 효력이 없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건 요거겠죠? 보통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다 배우셨어도 우린 서술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뭐 기본 원칙이 이렇게 있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하나 첫 번째 합리적 해석의 원칙. 합리적으로 해석해라. 두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 지금 이 원칙은 계속 나와요. 최대선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지금은 약관을 이렇게 해석해라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조금 느슨하게, 이 사람한테는 너무 까다롭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석해라.
네 번째, 수기문헌 우선 해석의 원칙. 인쇄조항과 수기조항이 있으면 수기조항이 우선이다. 다섯 번째, POP의 원칙. 평이하고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해석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됐어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자, 요거는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5개 쓰세요 나올 수도 있고, 그럼 6개 중에 5개. 또는 뭐 기본 원칙만 5개 쓰세요 그러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 빼고 5개. 네. 또는 괄호 넣기도 이건 뭐 가능하죠. 네. 여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작성자. 여기는 이제 보험자. 약관은 보험자가 작성하니까요.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합격자 발표일까지 이론서대로. 네. 만약에 바꿨었다 그러면 맞게 해야죠. 이런 건. 네. 약관 해석의 원칙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보험 나오네요. 우리 농작물 가축 재보험도 어떻게 국가가 재보험 들죠. 네. 재보험. 보험회사가 보험에 드는 거. 네. 위험을 분산시키고 보험회사도 위험을 분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보험의 의의. 보험자가 계약자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인수한 보험, 즉 이걸 이제 원보험, 원수보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한테 넘기는 것, 즉 재보험. 이래야지 보험자도 안심하고, 그렇죠? 국가가 만약에 농작물 재보험에 재보험을 안 들어주겠다. 그러면 참여할 보험회사가 없을 거예요. 원보험자가 인수한 뭐 예를 들어서 가축재보험은 지금 6개 보험회사가 들고 있죠. 네. 그 중에 한 뭐 보험회사가 원보험자, 다른 보험자, 국가에게, 국가가 보험자는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 민간 보험자끼리도 재보험을 다 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이제 농작물 가축재보험에서 현재는 우리나라는 약간 그 부분이 미비하죠.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다른 보험자, 재보험자한테 분산함으로 인해서 보험자 간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 네. 자, 재보험 계약하면 여러분 상법에서 항상 나오죠? 원보험과 재보험은 상관없다. 서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다.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자, 재보험 계약의 성질. 자, 여기도 문제 내기엔 참 애매해요. 네. 책임보험이다. 네,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손해보험, 뭐 화재보험부터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상법상 책임보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네. 또 이거 뒤바꿔 쓰지 마시고. 네. 손해보험 중에 하나가 책임보험. 자, 원보험이 손해보험이에요. 손해보험이거나 말거나 재보험은 무조건 손해보험. 근데 원보험이 인보험이에요. 인보험. 그럼 재보험은 인보험. 인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 재보험은 무조건 책임보험의 일종, 손해보험에 속한다. 원보험이 어떤 보험이든. 이런 거 뭐 헷갈려 하지 마시고. 오케이. 재보험의 기능. 보험회사의 위험을 분산하니까. 보험회사는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고, 다른 보험 상품 개발할 수도 있고, 마케팅 능력도 강화되고.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 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쓰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증권, 보험약관, 해석 원칙 이런 거. 네. 이제 하시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거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눈에 들어오시죠. 네. 여러분 정리 노트 따로 만드셔갖고 그것만 딱, 그리고 아니면 제가 계속 오디오 파일 계속 올려드릴 텐데 그거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약한 것들 올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은 사실 다음 강부터는요, 제가 뭐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짚어보는 식으로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하고 손해평가 개관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